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스캔의 케안입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자, 요즘 코비드 팬데믹 기간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본인이나 또는 이 지긋지긋한 여드름 문제로 이 크게 고민하고 있는 이 청소년기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그러면 이번엔 조금이나마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 여드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자, 한 에피소드당 10분을 넘기면 절대 이건 정보 제공이 아니야, 이건 고문이야, 고문,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의 충고로 자, 이번 여드름 편은 제가 총 5편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나눌 말씀이죠. 자, 여드름이란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효과적인 여드름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세 번째, 가장 효과적인 그런 여드름 흉터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 여드름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긴 있을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여드름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저희가 그 Q&A 질문과 답변들을 모아서 답변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5편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여드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액니 또는 핀플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이 여드름은 얼굴, 목, 가슴, 어깨 및 등 주변에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너무나 잘 알려진 피부 질환입니다. 여드름은 보통 청소년기에 매우 흔하게 나타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럼 여드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드름의 원인은 아직 현재까지도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드름은 일반적으로 10세에서 13세 사이에 사춘기에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 청소년기의 저주라고도 부르시기도 하는데요. 특히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0대 여드름은 보통 5년에서 10년 동안 지속되며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에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여드름 발생 사례의 약 20%가 성인에게서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발생 요인들은 뒤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드름은 타고나는 것이다 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드름은 유전적인 요인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의 경우 유전적으로 피부 표면의 각질층이 잘 탈락되지 않고 그 결과 모공이 잘 막히게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히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는 여드름 발생 악화 요인이 조금만 작용해도 피부가 빠르게 악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평소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비록 여드름에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라 해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 만약 관리를 소홀히 하시고 계속 악화 요인에 노출되어 계시게 되면 보다 심한 상태로 지속이 됩니다. 또 이렇게 심한 여드름 증상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결국 여드름 흉터가 발생하게 되고 평생 이 흉터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을 종종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먼저 여드름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까요? 자, 피부 밑에 자리하고 있는 세바시어스 그랜이라는 이 피지샘은 피지라는 기름진 물질을 분비하여 피부와 모발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요. 이 피지는 이렇게 모공을 통해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며 또한 일상적으로 몸에서 배출하는 이 각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 신체가 과다한 피지와 각질을 생성하게 되면 서로 딱 달라붙어 이 모공을 막아 피부 초합의 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건강한 피부에도 소량으로 존재하는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에크니라고 하는 일명 피 에크니 박테리아가 막힌 모공의 피지에서 번성하며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What exactly is inside of that bulging pimple? It's probably even worse than you think. That white pus is packed with a cocktail mix of bacteria, dead skin cells, white blood cells, and an oily, waxy material called sebum. Under the right conditions, these four ingredients create the perfect storm for infection. Here's how. Inside each pore of your skin are tiny sacs called sebaceous glands. These glands secrete an oily material called sebum, which lubricates and waterproofs your hair. But that's not the only thing sebum is good for. It's also an energy source for a type of bacteria called Propionibacterium acnes. Normally, Propionibacterium acnes lives harmoniously in and on your skin. But sometimes it gets out of control, and that's when the trouble starts. When your sebaceous glands grow more active, like during puberty, they generate a surplus of sebum. The excess sebum can clog your pores. The pore is now a food fest for bacteria, which start to multiply out of control. This triggers alarms in your body, which identifies the infestation as a threat. So your body dispatches white blood cells to the area to fight the abnormally large cluster of bacteria. As a result, the area becomes inflamed, causing the skin at the surface to swell and redden. Eventually, that swelling will come to a head. 자, 이렇게 여드름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헤어 폴리클, 모낭 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피지샘의 과다 피지량의 증가. 자, 여드름은 모낭에서 발생합니다. 모낭 옆에는 이 피지샘이라는 피지, 즉 기름을 분비하는 기관들이 달려 있죠. 이 모공을 통해서 이 피지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 분출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모낭 내 각질 과다 생성 및 모낭의 막힘. 자, 피부에서 생성되는 각질은 모낭의 벽에서도 생성이 됩니다. 모낭에서 생성되는 각질이 과다하게 되면 모낭 안에서 피지와 각질이 뒤엉켜서 이 모낭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피지나 이 각질이 배출되지 않고 이 점점 쌓여서 먼저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는 면포 단계, non-inflamed lesions, 염증이 아직 많이 진전되어 있지 않은 단계로 이 small bump, 이 papules, 좁쌀 크기의 여드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코메다너스라고도 알려진 블랙헤드 또는 화이트헤드가 피부 표면에 형성되는 것이죠. 이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죽은 피부 세포, 오일, 또 염증의 조합인 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쉽게 말해 화이트헤드는 모공이 닫혀있는 상태로 작은 크기의 흰색, 이 블랙헤드는 반면 열려있는 상태로 막힌 이 모낭이 공기에 노출되어 산화 현상이 일어나며 검게 보이는 블랙헤드로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드름균 프로피오니백테리움 에끈이, 일명 P에끈이라고 하는 이 박테리아 증식 및 염증으로 여드름의 악화. 자, 막힌 모낭에서는 박테리아가 더욱 왕성히 자라게 되고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피부 아래로 깊숙이 침투하게 되고 건드리기만 해도 이 고통스러운 직경이 5mm 이상인 이 큰 낭포성 여드름, 시스틱 에끈이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가장 흔한 형태의 만지면 단단한 느낌의 결절성, 노듈이라고 하죠. 그리고 직경이 7mm 이상인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낭종, 시스트,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런 상태로 악화가 되면 치료가 끝난 후에도 흉터, 이 에크니스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까지 진전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드름은 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까요?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알아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 내부적인 요인. 자, 이 호르몬의 변화, 10대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여드름은 이 호르몬 생산과 이 각질의 증가로 시작됩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남자와 여자 모두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하는 남성 호르몬인 엔드로젠이 많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피부의 피지샘, 시바세스 그랜에서 생성되는 기름인 이 피지를 더 많이 만들도록 신체에 지속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드름이 시작되는 것도 이러한 성 호르몬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배란기에서부터 여드름이 점차 심해지고
생리가 시작하면서 여드름이 완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피임용 알약 종류들, 주사제 또는 자국 내 피임 도구 IUD라고 하죠. 이런 등의 피임약이 일부 여성들에게서는 여드름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여성들에게는 여드름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간혹 일부 바디빌더와 운동선수들이 복용하는 이 스테로이드제들도 이 심각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및 수면 불규칙. 자, 스트레스를 받고 잠이 부족하고 피곤한 몸 상태가 되면 이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고 여드름이 악화가 됩니다. 여성의 경우 특히 배란기 이후 생리 주기가 가까워지면서 더 잠을 못 자고 피곤한 경우에는 이 여드름이 크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사이클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역 체계의 약화나 붕괴를 일으키는 요인들, 화학적, 환경적 독소, 탁세세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계속 몸에 축적되고 제때에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여드름이 더 심각한 상태로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외부적인 요인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화장품. 자,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피부형이 다르고 시중에는 너무나 많은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로 여드름이 나는 피부에는 화장품을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헤어 제품에는 머릿결을 좋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오일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머릿결이 윤기가 나고 또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오일에 의해서 이마 쪽에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샴푸만 사용하고 린스, 트리트먼트, 이 헤어팩 등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외부적 요인으로는 이 손이나 이 오염된 물질에 의한 피부 접촉. 이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자. 자, 여러 석인과 이 더러운 이물질 등으로 이 오염된 주변 물질을 이 만진 손으로 또 얼굴을 만져서 자극을 주지 말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먼지, 기름, 이 세균 등으로 더럽혀진 베갯잎, 필로케이스, 이불이나 침대복 등을 정기적으로 자주 세탁, 교체해주지 않으시면 이러한 환경에서 축적된 먼지와 기름뿐만 아니라 세균을 이 오염된 부분에 닿는 머리와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다시 모낭으로 옮겨 결국 이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음식 및 흡연 등으로 인한 악화.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았지만 이 당부가 높은 음식은 여드름을 악화시킨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음식은 여드름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사탕, 초콜릿, 단 음료수 등 이 당을 급히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은 여드름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유제품이나 고지방식 그리고 흡연 등이 여드름 악화에 큰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각자 본인의 경험으로 여드름 악화에 기여한 음식들을 잘 살펴보신 후에 그런 음식물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피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자, 전통적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여드름이 남성과 여성 이 모두에게 존재하는 이런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 더 많은 오일이 생성되고 또 모공 막힘 현상에 의해서 이 막힌 모공 내부에 이 기름이 쌓이고, 자, 여드름 박테리아가 이 갇힌 피부 기름에서 번성해서 피부와 여드름 병변에 이 염증을 유발한다는 이런 학설이 일반적이었죠. 자,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여드름 증상을 악화시키는 이 염증이 처음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새로운 연구 결과로 인해서 이 많은 의료 종사자분들은 이제 여드름을 단순하게 호르몬 및 세균성 질병이 아닌, 자,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드름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여드름은 왜 생기는 것인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그럼 다음 편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드름은 어떻게 치료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제 경험과 그리고 다양한 우리 피부과 전문의 분들의 의견을 제가 모아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조사하고 모아서 또 요약해서 그리고 또 집중해서 제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요.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Dance a little dance, got me in a trance and just one glance. So don't wait no more, I'm me, I'm more.